녹화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지렁이 글씨라며 재판 중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왜 흥분하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웃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법정에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지난 2월 탄핵 심판 후 9개월 만에 마주했습니다.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 뒤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 메모에 글씨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지렁이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이렇게. 목소리를 점점 높이며 흥분하자 결국 재판장이 나섰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계속되는 지렁이 얘기에 법정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의 확인을 받아 보좌관이 다시 작성한 메모에 정치인 500m 오성 송탄 반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가 잠시 후 홍 전 차장의 증언과 50km 메모의 신호 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하지만 결국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부하의 진술을 300m 앞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중장 20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비상계엄 때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소장 5명은 진급에서 제외됐습니다. 육사 출신이 아닌 삼성 장군의 비율도 늘었습니다. 김한수. 국방부가 소장 20명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군 중장 30여 명 가운데 20명이 바뀌는 10년 내 최대 규모 물갈이 인사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에 가담한 군인의 인사 문제를 직접 지적했습니다. 내란은 정말 발본색을 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격렬하다.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입니다. 부역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뭐 상기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 타 2차 계엄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소장 잠시 후 5명은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께서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비상계엄에 연루돼 직무대리 체제였던 방첩사령관, 후방사령관은 자리를 채웠지만 방첩사령관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령관을 중장에서 소장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또 비육사 출신 500m 앞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계엄 주요 세력 및 육사의 힘을 빼려고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김하수입니다. 부천 전통시장으로 돌진해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300m 앞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밟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페달 쪽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더니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양빈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이 후진하는가 잠시 싶더니 후 갑자기 양감 그냥 화성 바로 방면으로 후진합니다. 좌회전입니다. 좁은 시장 골목안에서 행인 21명을 들이받은 뒤에야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67살 트럭 운전자 A씨는 페달을 잘못 밟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차량 페달 옆에 설치한 블랙박스를 통해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모두 촬영됐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에서도 트럭의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후진을 해서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거 다 내린 다음에는 이제 차를 바로 그 주차에 그 주차장에 있는데 그 주차장에 나가서 차를 넣었지. A씨는 후진을 하다 500m 무언가 걸린 좌회전입니다. 힘이 들어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잠시 내렸을 때 기어를 후진해서 주차로 바꾸려다 실수로 전진으로 바꿨다고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정확한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고 기록 장치와 사고 전방에 차량을 과속 보관소에 방지턱이 공정을 있습니다.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는 유족들도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A씨에 대한 영장 경로를 실질 잇따라야 심사는 내일 재검색합니다.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양민현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24시간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지막 매몰자 한 명은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구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발인을 미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튀어나온 철근을 자릅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겨우 움직입니다. 지난 6일 무너진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내부입니다. 매몰자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데 겹겹이 쌓인 철제 빔이 뒤엉켜 통로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사흘 전 5호기역 4, 6호기를 발파 해체한 뒤 24시간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몰자 3명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60대 매몰자는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에서 구조물을 더 자를 경우 2차 붕괴 우려도 있습니다. B방향에 지금 계실 걸로 저희는 500m 앞 추측되는데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부에서부터 수색 장기화로 구조대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해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아직까지 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 붕괴 현장 바로 앞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도 점차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라 무력감을 좀 빠져 계시는 것 같고.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일부 유족들은 마지막 남은 매몰자를 찾을 때까지 발의를 미뤘습니다.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울산 구간입니다.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1년 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보복 협박에 전방에 시달리며 과속 외로웠던 방지턱이 심정을 있습니다.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집 주소를 알아낸 가해 남성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해졌다니 피해자인데도 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온 남성. 엘리베이터 앞에 서더니 여성의 머리를 걷어찹니다. 여성이 쓰러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여성은 뇌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 이모 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이듬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간 이 씨가 탈옥해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분의 실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씨는 추가 기소됐고 어제 공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피해 여성은 오늘 JTBC에 그동안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원치 않게 다시 떠도는 사건의 피해자가 됐는데요. 제가 공론화를 해서 이 형량이 높아졌다. 가해 남성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소자한테 제보를 드린 바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서 탈출해서 김 씨는 자신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하게 만든 것 같다며 자책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계속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뒤돌아보고 집에 들어가기 꺼려하고 그러면서 이제껏 수많은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엄정한 재판으로 법원을 다시 믿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남녀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지난해 학교와 급회전 학생끼리 구간입니다. 갈등을 겪었던 안전운행하세요. 동덕여대에선 남아있는 레커칠 흔적을 지우자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 비용을 누가 낼지를 두고 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학생 725명 중 95%가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89%는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5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두고선 500m 앞 좌회전입니다. 교비와 모금 병행이 53%였지만 학교가 소통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교비만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40%를 넘겼습니다. 학교와 학생 측은 시설 복구위원회를 통해 복구 시기와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학생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던 학교 측은 학생과 학교가 모두 납득할 복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불합치 결정이고 여전히 후속 잠시 후 법안이 좌회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임신 중지약이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처방으로 오랫동안 하혈을 하면서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받기도 하는데요. 임다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500m 앞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고등학생에서 20대 초반이지만 않고 남자친구가 도망간다, 학생인데 부모님이 알면 또 큰일 난다, 병원에 가기도 무섭다든지 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가지고 담배를 했습니다.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들어가지고 해봤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얻은 데이터 통해서 저만 해보고 그런 걸 시켰던 것 같아요. 미프즈는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필수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임신 중지와 관련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를 허가받지 못해 계속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임신 중지 약물 불법 판매 2,600여 건.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불법 유통의 규모는 훨씬 크다는 지적입니다. 서로 현금 거래로 많이 해가지고 직접 찾아오기로 계좌 거래는 요즘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법정 구하기 쉽고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커진 느낌인데 극한에 몰린 이들은 가짜일지도 모를 약을 수십만 원에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반감정이 아무 효능이 없거나 밀가루 약물이 알거나 출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서 안 좋아지는 분들도 무조건 계시고 그 불안해하면서 다 사는 느낌. 여성들은 잘못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주스도 확인 안 하고 이 브로커들이 사실 후기 임신 중지라고 이 약 먹으면 된다라고 그냥 하혈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든지 금리 같은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처방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6년이나 지났지만 법적 테두리가 없는 탓에 여성들은 불법 약물에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5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렇게 안전한 임신 중지약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3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일부 병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할인 이벤트까지 벌이는 실정인데 안전과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빠르게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임다솜 기자입니다.
법정안에서 임신 중지 조건과 주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기준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조건 없는 임신 중진 10주 이내, 범죄 피해 잠시 등으로 후 인한 지하차도 임신은 옆길입니다. 12주 이내를 주장해 입장차가 큽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종교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입법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수락차 같은 경우는 임신 중지하고 300m 앞 발안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향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JTBC 홍다소입니다. 잠시 후 발안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국방부에선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보경 기자. 잠시 후 향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팩트시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면서요? 네, 한미 양국은 내년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앞서 발표된 팩트시트에도 전자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성명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검증 시점이 담긴 겁니다. 미성락 안보실장은 전자권 전환을 임기 내 가급적 빨리 한다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FOC 다음은 완전 수행 능력 FMC 평가인데 사실상 정무적 결단의 영역이어서 임기 내 전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 규모는 전력 수준 유지라는 문구도 들어갔다는 거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주한미군의 현대 전력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올해도 지속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현재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혹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전력과 체제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표현은 직접 담기지 않았지만 양측은 2006년에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성명에 담긴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부분을 재확인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지원 내용도 있죠. 네, 팩트시트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불, 우리 돈으로 36조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불, 48조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지원과 관련해 미성락 안보실장은 새로운 양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방위비 분담금과 세금 감면 혜택 등 현재 지원 중인 직간접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정부의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불항소에 대해선 입을 좁게 닫았습니다. 책임을 위아래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에 이어서 끝까지 논란을 해소시키지 않고 떠났습니다. 정서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일주일 만인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초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검사 징계 논의에 대해 부디 멈춰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공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며 민주당이 검사들의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법안에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정부의 검찰개혁도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퇴임식을 마치고 총사를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대행은 대장동 사건